반갑습니다. 구독자 여러분, 그리고 영상을 처음 시청하시는 여러분, 패션과 문화 컨텐츠를 제작하는 BPL입니다. 소중한 시간 투자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번 컨텐츠는 힙합 뮤지션이자 패션 디렉터로 활동하고 있는 카니 웨스트에 대해 한번 알아봤습니다. 우리는 이 영상을 보지 않아도 카니 웨스트가 어떤 아티스트인지 알고 있고 어떠한 행보를 걷고 있는지도 알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컨텐츠를 만들면서 카니 웨스트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을 하게 됐고 강력한 리스펙을 하게 됐습니다. 영상 시청해 주시는 여러분들도 알고 계셨겠지만 다시 한번 되새긴다는 마음으로 시청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럼 바로 확인해 보시죠. 카니 웨스트는 애틀랜타 출신입니다. 아버지 레이는 신문사진 기사 출신이며 어머니 돈다는 영어 교수였습니다. 부모님의 이혼으로 3살 때 애틀랜타를 떠나 시카고로 이주하게 됩니다. 카니 웨스트는 어머니와 함께 지내며 생활했고 10살 때는 중국으로 넘어가 유학 생활도 했습니다. 유일한 외국 학생이었죠. 어머니 돈다는 2007년 성형수술 후 갑작스런 심장마비로 58세 나이에 사망했습니다. 돈다는 카니 웨스트의 영원한 매니저이자 음악적 깊은 영향을 준 인물로 그의 앨범 하나마다 돈다의 향기가 묻어나왔고 장례식 후 헤이 마마라는 첫 콘서트를 열어 어머님을 그리워하기도 했습니다. 그는 학창시절 남들과 평범하게 공부하며 지내다 고등학교 때 예술에 대한 깊은 고민에 빠지게 됩니다. 어떻게 하면 나를 더 표현할지 말이죠. 이때부터 아주 깊게 빠지게 됩니다. 빠져나오지 못할 정도로 예술에 대한 사랑은 커졌습니다. 미술을 전공한 그는 1997년 장학금을 받고 시카고 아메리카 아카데미 오프 아트에 입학해 새로운 예술을 배우기 시작합니다. 이후 시카고 스테이트 대학교에 편입해 1년 동안 공부했죠. 많은 예술들을 존중했고 그 중에서 음악을 가장 관심 있어 했습니다. 평소 음악을 틀고 작업을 많이 했던 터라 속된 말로 귀가 자연스레 트였습니다. 그는 본격적으로 음악에 대해 연구를 하기 시작했고 그 연구를 위해 중퇴를 결심하게 됩니다. 그는 대학교를 졸업하지 않았지만 2015년 시카고 아트 인스티튜트 학교에서 명예 박사 학위를 받았죠. 카니 웨스트는 1998년 저메인 듀프리의 앨범에 참여해 프로듀서로서 실력을 입증했으며 이후 뉴욕을 떠나 라카펠라 레코드의 프로듀서로서 활동하게 됩니다. 래퍼 제이지의 2001년 앨범 블룸린트에 참여했고 샘플 기반의 비트를 프로처럼 능숙하게 컨트롤했습니다. 곧바로 프로듀서로서 활동을 시작했고 많은 작업들을 진행했습니다. 카니 웨스트는 제이지의 대표곡들을 만들어냈습니다. 하지만 정작 자신의 앨범에 큰 어려움을 겪었는데요. 카니 웨스트의 집안은 중산층으로 래퍼로서의 자격이 안 된다는 부정적인 요소들이 방해를 했습니다. 진정한 래퍼로서 인정을 받기 위해 노력했고 드디어 앨범을 발매하나 싶더니 계속 미뤄졌습니다. 2002년 10월 교통사고로 또 한 번 연기가 됐고 많은 시행착오 끝에 2004년 드디어 컬러지 드롭아웃이 발매됐습니다. 당시 굿뮤직도 설립했죠. 컬러지 드롭아웃은 제이지, 루다클리스 등 많은 아티스트들과 카니 웨스트의 센스 있는 비트들로 큰 사랑을 받았습니다. 카니 웨스트를 단숨에 스타로 만든 셈이죠. 2004년 빌보드 2위를 차지했고 2005년 제47회 그래미 어워드에서 최우수 랩 앨범, 최고의 R&B 노래상을 수상했습니다. 또한 2009년 310만 장의 판매의 기록을 세웠죠. 이후 2005년 레이트 레지스트레이션, 2010년 마이 뷰티풀, 다크 트위스티드 판타지, 2013년 지저스 등 앨범들로 힙합계 정상을 굳건히 올랐습니다. 그는 음악적 커리어는 훌륭했으나 인간 카니 웨스트로서는 많은 이슈로 나왔습니다. 2009년 테일러 스위프트가 베스트 비디오 부분에 수상되자 무대에 난입해 비욘세가 받아야 한다는 말을 하면서 논란이 됐고 그놈의 트위터가 문제였습니다. 트위터를 통해 자신의 생각을 실시간으로 공유했으며 그래미상을 변기에 버린 사진을 올리기도 하고 페이스북 창시자 마크 저커버그에게 5,300만 달러 빚이 있다고 말하기도 했고 트럼프를 지지한다고 선언, 대선 출마, 노예제도에 대한 논란 등 칸종이라는 별명을 얻기도 했습니다. 카니 웨스트가 말하는 계획들은 매번 무시를 당했습니다. 처음 음악을 하려 하니 주위 사람들은 안 될 것이라 이야기했고 프로듀서에서 래퍼로 전향하려 했을 때도 프로듀서 래퍼, 즉 못한다, 진짜 래퍼들처럼 랩을 못 뱉을 것이다 라는 말로 조롱당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래퍼로서 일을 잘 풀리기 시작했죠. 카니 웨스트는 자신을 스티브 잡스랑 비교를 했습니다. 물론 팬들은 엄청나게 반발을 했고 단지 닮아가고 싶어서 이야기했다고 했습니다. 그는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끊임없이 계획을 세우고 비웃거나 조롱을 당해도 멈춤 없이 달려갔습니다. 항상 뭐든지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했고 뭐든지 다 할 수 있다고 배웠다고 합니다.
했습니다. 자신의 실력을 믿고 기회를 놓치지 않죠. 자존감은 항상 높았습니다. 내일 죽을 수도 있다는 생각으로 산다고 합니다. 그는 성공했지만 아직도 남아있는 목표가 있고 계획이 있습니다. 자신의 창의력을 음악에서만 보여주지 않고 다양한 장르들과 사업들을 추진시켜 아티스트로서 때론 사업가로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카니 웨스트는 그냥 미쳤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그는 항상 스티브 잡스, 월트 디즈니, 하워드 슈스, 다빈치, 예수 등과 비교해 이들이 이룬 영향을 똑같이 지구에 보여주고 싶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깊은 의지와 그의 열정 그리고 변함없는 목표는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됩니다. 열정은 아무나 가질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갈망, 꿈, 의지, 인내, 목표 등 얻고자 하는 게 분명하다면 열정이 생길 것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나는 정말 열심히 무엇인가를 하고 있는데 열정이 있을까라는 의심을 하게 되죠. 열정을 유지하기까지, 그 열정을 처음 만났을 때 그 설레임의 느낌을 유지하기까지 많은 노력과 시간, 끈기, 그리고 실력이 훌륭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한 단계, 그리고 또 한 단계, 또 한 단계까지 실력이 향상되는 자신을 보며 그 열정을 잊지 못하죠. 카니 웨스트는 많은 일들을 벌이고 있습니다. 특히 패션에 많은 시간과 돈을 투자했죠. 당시 많은 래퍼들은 값비싼 옷을 착용해야 성공한 삶, 화려한 삶이라 이야기를 했었는데 카니 웨스트는 다르게 접근했습니다. 미국 브랜드 폴로 랄프 로렌을 착용해 아이코닉한 스타일을 선보여 색다른 행보를 선보였죠. 음악 활동을 하면서 많은 인맥이 생겼고 패션 관련 지인들 그리고 패션 관계자들이 많았습니다. 일본 스트리트를 이끌었던 2인자 니고가 이끄는 베이프 제품을 입으면서 니고와 깊은 연을 갖게 됩니다. 2006년 12월 카니 웨스트는 베이프와 협업을 진행합니다. 베이프의 슈즈 라인 베이프 스타를 중심으로 드랍아웃 베어라는 컨셉을 구성시켰고 화려한 컬러감으로 당시 카니 웨스트의 마스코트인 베어 디자인을 함께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베이프 룩북에도 등장해 화제가 됐었죠. 2008년에 나이키 에어 조던 6와 나이키 에어 파라치 08을 선보입니다. 나이키 에어 조던 6는 판매하지 않은 샘플 버전이었고 나이키 에어 하라치 08은 5쪽만 판매되는 상품으로 극소량 발매시켰습니다. 당시 나이키와 공식적인 협업을 진행하는 것이 아니냐는 답변에 2009년 나이키와 당당하게 손을 잡습니다. 카니 웨스트는 4학년 때부터 스케치북에 나이키 디자인을 해왔다고 이야기까지 하면서 나이키와 협업을 매우 행복하게 생각했습니다. 나이키와 함께 패션계 새로운 역사를 쓰게 된 것이죠. 두 브랜드의 첫 번째 컬렉션은 나이키 에어 이지 1이었습니다. 출시되자마자 많은 스니커즈 팬들에게 사랑을 받았던 제품입니다. 의심을 한 번에 잠재운 셈이었죠. 나이키와 카니 웨스트의 협업이 성공적이자 2012년 나이키 에어 이지 2를 선보입니다. 나이키 에어 이지 2는 솔라레드, 플래티넘으로 SF 느낌이 물씬 풍기는 디자인을 선보였고 아웃솔은 형광으로 구성시켜 색다른 컨셉을 추구했습니다. 이것마저도 성공적인 협업으로 극찬을 받았죠. 나이키와 카니 웨스트는 새로운 여정을 준비했습니다. 2014년 나이키 에어 이지 2 레드 옥토버를 출시해 새로운 행보를 걷는가 싶더니 불화설이 터졌습니다. 카니 웨스트는 마이클 조던처럼 로열티를 원했으나 나이키는 카니 웨스트에게 로열티는 가분하다고 이야기했고 사이는 점점 멀어져 갔습니다. 사실상 나이키 에어 이지 2 레드 옥토버는 마지막 협업 컬렉션이었죠. 현재 나이키 에어 이지 2 레드 옥토버는 1000만원에 가까운 리셀가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나이키와 함께 협업을 진행하면서 2011년 카니 웨스트는 자신의 이름을 딴 여성 컬렉션을 공개했고 2013년 프랑스 브랜드 아페세와 첫 의류 협업 컬렉션을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명품 브랜드 루이비통과 협업을 진행해 큰 화제를 불러일으켰습니다. 루이비통과는 2009년에 협업을 진행했으며 나이키와 협업하기 전부터 계획된 것이라 문제없이 순차적으로 컬렉션을 진행시켰습니다. 루이비통 컬렉션은 1984년에 개봉된 데이비드 린치 감독이 제작한 영화 둔에게 디테일한 영감을 받아 컬렉션의 완성도를 높였습니다. 루이비통과 함께 선보인 라인은 돈, 미스터 허드슨, 제스퍼 총 3가지였으며 세 라인의 공통점은 실탭이 높았습니다. 당시 하이탑이 유행했었고 청바지든 면바지든 뭐든 신발 안에 다 넣는 게 멋이었죠. 루이비통 제품도 역시 바지가 신발에 쏙 들어가도록 유행에 맞춰 실탭을 높였습니다. 특히 하이탑을 이기고 미스터 허드슨 제품이 최고의 인기를 누렸으며 루이비통은 지드래곤에게 협찬을 진행해 큰 화제가 됐었습니다. 루이비통과 카니 웨스트의 제품은 현재 매물로도 살펴볼 수 없으며 루이비통의 위대한 컬렉션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많은 협업을 통해 패션의 입지를 다졌습니다. 그를 무시했던 패션 관계자들은 인정하는 분위기였고 새로운 역사를 쓰게 됐죠. 그리고 카니 웨스트와 나이키의 관계는 살벌해졌습니다.
나이키의 디스고 팩트까지 나오면서 둘의 관계는 완전하게 끝났습니다. 그는 나이키와 라이벌 구도인 글로벌 스포츠 브랜드 아디다스와 좋은 계약을 통해 파트너십을 체결합니다. 카니 웨스트는 이번 파트너십을 꿈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한계 없이 꿈을 꿀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겠다고 이야기했고, 아디다스의 혁신적인 기술과 카니 웨스트의 창의적인 감각을 기대했습니다. 그리하여 2015년 10월 이지부스트 350 터틀 도브를 발매시켰습니다. 이지부스트 350은 플라임 니트 기술로 안전한 착화감과 부스트 폼을 사용해 뛰어난 쿠셔닝으로 발의 피로도를 낮췄습니다. 엄청난 반응으로 이어서 이지부스트 350 파일럿 블랙, 이지부스트 350 물락, 이지부스트 350 옥스포드 탄을 순서대로 발매시켰고, 이후 하이타 라인을 선보여 큰 인기를 자랑했던 이지부스트 750 그레이, 이지부스트 750 트리플 블랙을 비롯 이지부스트 750 그레이 검솔, 이지부스트 750 라이트 브라운 검솔 라인을 발매시켰습니다. 카니 웨스트는 나이키에게 한방 먹인 느낌을 받았습니다. 엄청난 발전과 팬들의 열광으로 2016년 이지부스트 시즌2를 맞이했고, 새로운 모습으로 옆 사이드에 SPALY 350 레터링을 새겨 디자인을 완성시켰습니다. 당시 아디다스와 카니 웨스트의 완벽한 정석이었죠. 현재 많은 제품들을 출시시켰습니다. 다양해졌고 과감했고 신선했습니다. 물론 실망스러운 컬러나 디자인도 존재했지만 여전한 인기를 누리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성공엔 항상 시행착오가 있습니다. 브랜드 이지는 아웃도어 브랜드 요르단의 카모플라주 프린트를 무단으로 도용한 혐의로 피소가 됐고, 카니 웨스트의 회사 이지 어페럴에 이지가 상표권을 사수하지 못했습니다. 이유는 신발을 제외하고 모든 상표를 중국 회사 푸젠석 베이비 네트워크 테크놀로지가 점령한 것이며, 추후 이지가 한순간에 무너지는 위기까지 찾아왔었죠. 브랜드 운영에 많은 구설수들이 있었지만 극복했습니다. 카니 웨스트는 현존하는 음악인들 중 재산이 3조로 1위를 차지하고 있죠. 대부분의 수입은 로열티, 브랜드 이지에서 나왔습니다. 현재 카니 웨스트는 어떠한 활동을 하고 있을까요? 최근 이슈를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미국 브랜드 갭과 10년 파트너십을 체결해 큰 화제가 됐습니다. 갭은 카니 웨스트가 알바했던 곳이라 더욱더 애착이 갔고, 이지 갭이라는 컬렉션을 완성시켰습니다. 브랜드 갭은 코로나로 인해 많은 매장들이 철수한 상황이었고 산소 호흡기가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카니 웨스트가 과연 호흡기를 잘 갖다 댈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었으며, 최근 이지 갭의 제품 라운드 자켓이 하룻밤 사이에 품절 대란을 일으켰습니다. 매출 700만 달러, 하나로 약 80억 원 가까운 금액입니다. 그리고 킴 카다시안과 2014년 결혼해 7년 만에 이혼하여 이슈가 됐고, 카니 웨스트의 새로운 앨범 돈다 리스닝 파티를 개최해 8월 6일에 출시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무대에서 이지 갭의 협업 제품 자켓과 이지 신발 신상 제품을 착용하고 나왔죠. 그리고 넷플릭스에서 카니 웨스트의 21년 기록을 담은 다큐멘터리를 공개한다고 합니다. 연내 안으로 공개한다고 하니 굉장히 기대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카니 웨스트는 자신을 신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니, 신처럼 영향을 주고 싶다고 하죠. 그는 인생의 80%는 디자인을 했고 20%는 음악을 했다고 합니다. 내가 디자인한 남자 운동화와 관련해서 디자인이 구리다거나 이해를 못한다고 말할 수 없다고 자신있게 말할 정도였으니까요. 카니 웨스트는 자신의 예술을 곧바로 세상에 내놓았습니다. 곧바로 실행하는 추진력이 스포츠카 같은 엔진 역할을 한 것이죠. 빠르게 갈 수 있었습니다. 그게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자신이 생각하는 아이디어를 하루빨리 꺼내야 하는데 쉽지가 않죠. 불안하기도 하고 걱정도 많고 생각이 많아지면서 세상 밖에 나오지 못한 경우들도 많습니다. 두려움은 상상일 뿐입니다. 현실에서 일어나지 않고 혼자 상상하는 상황이죠. 그리고 그렇게 두려움을 느낄 만한 상황도 잘 오지 않습니다. 단순하게 겁부터 먹는다면 가짜라고 생각하세요. 우린 겁쟁이도 아니고 이겨낼 수 있습니다. 다 잘 될 수 있으니 하고 싶은 목표를 향해 달려가길 기원하면서 지금까지 카니 웨스트에 대해 한번 알아봤습니다. 다시 한번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다음 컨텐츠를 통해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